저희가 오늘 강의한 내용들은 문의하기에 보시면은 친절한 이용 가이드라고 있습니다. 네. 이걸 클릭하시면 저희가 이걸 PDF로 이쁘게 만들어 놨어요. 아, 파일로? 예. 아. 그래서 저희가 이 내용들을 잘 정리를 해갖고 이렇게 다 표현을 해놨거든요. 네네. 그러니까 혹시 뭐 유튜브 보시다가 궁금하신 분들은 저 파일 다운로드 받아서 같이 보시거나 저희 사이트 움직이면서 보시면은 도움이 될 것 같아요. 네, 이 링크를 걸어놓으면 되겠다, 저희가. 네. 영상. 여기 이제 곧 들어가시면 됩니다. 바로. 네. 그리고 벨리맵에 문의하기에 자주 들어오는 질문 7가지가 있어요. 아까 그 코너를 통해서 저희한테 질문을 굉장히 많이 주시거든요. 네네. 질문을 저희가 좀 카테고리화 시켜보니까 크게 나누면 한 7가지 정도 질문들이 좀 있을 것 같더라고요. 이거는 여기 계시는 분들 궁금하시고, 뭐 저희 밖에 있는 분들 궁금하시고, 그래서 제가 이걸 좀 나눠봤는데, 첫 번째로는 시세랑 가격 문의가 굉장히 많으세요. 광도면 시세. 메모리에 저 시세를 알고 싶다. 그리고 그렇죠. 매산리에 있는 시세를 알고 싶다. 매매 정보를 알고 싶다. 그래서 저희가 시세를 알 수는 없습니다. 저희 사이트를 활용해서 시세를 유추하시는 거지 저희가 해당 필지 시세가 얼마라고 알려드릴 수는 없어요. 남이 알려주는 시세를 믿어도 안 되고 본인이 저희 가격과 주변 거래 사례들을 살펴보신 다음에 판단하셔야 되는 거죠. 그래서 개별 사례에 대해서 저희가 정보라든가 컨설팅을 제공하지 않고 있고요. 그다음에 유사 직원 주의 본인이 판단하신 다음에 뭐 인근 중개업이나 전문가들 문의해 보시는 게 가장 빠르다. 저희한테 물어보시더라도 저희도 시세 모른다. 통영시에 있는 시세 저희가 알 수 없습니다. 그다음에 이런 걸 통해서 저희가 중개 성공 사례를 신규 런칭했고요. 그 주변에 있는 중개사들 전화번호를 바로 확인 가능하니까 그분들한테 좀 물어보시면 좀 빠를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게 가장 많이 들어온 질문 중에 하나고요. 그다음에 매각 매입 문의도 엄청나게 많습니다. 저희가 아직까지는 매물 서비스가 이루어지지 않다 보니까 뭐 부동산 연락처를 좀 알고 싶다, 매물을 좀 팔고 싶다, 이런 매물을 사고 싶다는 연락처가 꽤 많이 들어오고 있어요. 그러니까 매물 정보 등록하는 거에 대한 문의가 네, 많은 맞습니다. 거네요, 전반적으로. 또 매물을 구하고 싶다. 그 다음에 시각에 찍혀있는 이 매물을 사고 싶다. 뭐 그런 정보, 그런 문의들이 굉장히 많이 들어오고 있는데, 저희 이거는 뭐 최근에 이제 실중개설의 서비스를 통해서 일부 해소할 것 같고요. 저희 상반기에 매물 서비스가 들어가게 되면은 무료로 일반인이나 중개사들이 매물 올릴 수 있는 서비스가 들어가게 되는데, 무료로. 예, 그걸 통해서 어느 정도 해소가 가능할 거라고 보여집니다. 이제 실거래가 안 찍혀있는 문의 굉장히 많이 들어옵니다. 제가 1년 전에 거래한 빌라가 실거래가 안 찍혀있어서 물어봅니다. 이 빌라 왜 안 나왔을까요? 왜 안 나왔나요? 빌라라서 안 나왔습니다. 저희는 빌라라서? 토지 건물, 그러니까 집합 건물에 대한 정보들은 제공하지 않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아파트라든가 다세대 건물, 오피스텔 같은 경우에는 그걸 잘하는 타 사이트를 보셔야 돼요. 아, 오피스텔가 안 나와요? 네, 그러니까 개별 호수별 실거래가가 안 나온다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저희는 통 건물, 통 필지에 대한 토지에 대한 실거래가가 나와 있고요. 그 밑에도 마찬가지지만 서산리에는 저 토지가 왜 업데이트가 안 돼 있나요? 저것도 마찬가지입니다. 이분 거래하셨어요. 거래하셨는데 살펴보니까 지분 거래입니다. 토지를 전체를 다 거래하신 게 아니고 30%, 20%, 10%씩 지분으로 거래하세요. 그런 경우에 저희가 또 가격 정보를 제공하지 않습니다. 왜 그러냐면은 평단가를 희석시킬 수가 있어요. 좀 누락되는 부분이 좀 있을 수 있네요. 일부러 빠지는 지분은 일부러 빼는 거예요. 예를 들어서 거래는. 예, 그러니까 그런 케이스가 제일 많은데 그 단독주택 필지하고 그 앞에 도로의 지분을 일부 같이 사시는 케이스가 있어요. 그럴 경우에 매매 목록으로 단독 필지 플러스 도로 지분 몇 프로 이렇게 매매 목록으로 나오는데 네. 그러면은 본인은 1억에 사신 거예요. 근데 실제로 신고하실 때는 단독 필지 9억 5천에 도로 지분 500만 원 주고 사신 거거든요. 5천만 원. 그럴 경우에 저희가 9억 5천만 표시가 돼요. 지분은 표시가 안 되는 경우. 네, 그건 어쩔 수가 없습니다. 왜 그러냐면은 지분이 표시될 경우에 평단가를 흐릴 수가 있어요. 그렇네요. 네. 뭐 특정 지분은 뭐 2평을 뭐 1억에 거래해봐요. 극단적인 예로. 네. 그럼 그 전체 평단가가 그렇게 올라가 버릴 수가 있거든요. 그렇죠. 예. 그래서 지분 거래는 저희가 표시하지 않고 있다. 사실 지분 거래가 전체 토지 거래 건수 중에는 한 30% 정도예요. 건수가 굉장히 많긴 한데, 근데 이건 표시하지 않는 게 오히려 가격을 보는 데는 훨씬 더 유리합니다. 그래서 저는 지분 거래를 표시하지 않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옥천군에 있는 저 토지가 왜 거래가 안 되나요? 저희는 옥천군에 있는 저 토지가 왜 거래가 안 되나요? 그 옥천군에 있는 저 토지가 왜 거래가 안 되나요? 저희는 옥천군에 있는 저 토지가 왜 거래가 안 되나요? 저희는 옥천군에 있는 저 토지가 왜 거래가 안 되나요?
저희가 못 찾았을 수도 있습니다. 저희 프로그램이 완벽하지 않기 때문에 정제를 하다가 무언가 이유로 못 찾았을 가능성이 있어요. 그 이유는 굉장히 많습니다. 뭐 지자체별로 토지 그 면적을 2자리까지 정해놓은 데도 있고 3자리까지 있는 데도 있고 1자리까지 있는 데도 있어요. 그 다음에 신고하시는 분이 반올림해서 막 신고하시는 경우도 있습니다. 그 다음에 실수로 오기하시는 케이스도 있고요. 그 다음에 실제로 저희가 정제 과정에서 못 찾았을 수도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런 것들은 계속 저희가 찾아가는 과정 중에 있는데 혹시 저희가 못 찾았을 경우에는 제보 확인하는 기능을 통해서 아까 저희 빨간색 버튼이 있었는데 이런 실거래가가 안 나와 있더라도 얘들이 한번 확인해 달라. 저희가 그거 직접 제보 받으면은 등기 떼고 실거래가 내역 확인하고 저희 데이터 확인해서 검증, 교차 검증한 다음에 혹시 누락돼 있으면 다시 올려드리고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뭐 집합 건물 같은 거, 토지 지분 같은 거 나오지 않고 있고요. 혹시 없는 그 외에 없는 게 있으면은 저희한테 제보를 통해서 좀 같이 만들어가는 정보를 만들고 있다. 그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지분 거래한 내용을 제보를 하게 되면 저희는 그럼 정중하게 거절 메일을 보내죠. 그거는 이제 피드백을 해주시고 네. 아, 이거는 네. 지분 거래이기 때문에 이런 차이로 이제 등록이 되지 않습니다라고. 알겠습니다. 그러니까 제보를 하실 때 반드시 그래서 메일을 같이 첨부하게 만들어놨습니다. 아, 네. 피드백이 안 되면은 제보하고 막 욕하시거든요. 그쵸. 예. 알겠습니다. 저희가 올해 작년 7월에 이제 제보하기 시작했는데 오늘 확인해 보니까 1,500건의 제보가 들어왔더라고요. 그래서 그 중에서 750건, 딱 절반이 저희 쪽에 등록을 할 수 있는 제보였고요. 나머지 750건 중에 그냥 500건은 잘못된 제보였어요. 잘못된 제보. 거래가 없거나 집합 건물이거나 뭐 그런 식의 잘못된 제보가 500건 정도 있었고 250건이 저희가 올리고 싶어도 올리지 못하는 뭐 처음에 이메일이 없다거나 아니면은 땅이 없어졌거나 아 그런 경우도 있네요. 그러니까 분필이나 하필이 돼갖고 아, 그 집원 현재 집원이 지도에다 없어졌구나. 표시할 수 없는 그런 케이스들이 있거든요. 그렇죠. 전에는 한 10,000평 정도 했는데 네. 그걸 잘게 쪼개갖고 20개 정도 나눠놨어요. 그 상태에서는 한번 표시할 수 있겠다 싶은데 그걸 또 다시 누가 잘라갖고 그게 표시했을 경우에 그 과거의 거래는 표시하기가 참 애매하거든요. 그렇네요. 지금 지적도에 표시할 수가 없으니까. 그래서 그런 케이스들이 한 250건 정도. 그래서 제가 한 1,450건 정도는 제보를 받았더라고요. 실거래가 오류. 이거 참 저희한테 가슴 아픈 부분인데 가삼이야. 실거래가 실제 오류가 있습니다. 원동포에 있는 건물주인데 거래 가액이 틀리게 표시되어 있습니다. 저희가 막 뒤져봤어요. 찾아봤는데 이거는 본인이 오류하셨습니다. 신고 자체를 잘못 신고하신 경우였는데 실거래가 신고 과정에서 특별한 검증 과정이 없기 때문에 신고 과정에서 일부 오류가 있을 수 있습니다. 지번이 잘못됐거나 거래 가액이 좀 잘못됐거나 뭐 그런 케이스가 많이 있으세요. 정정 신고도 많이 하시고요. 그래서 저거는 실거래가 신고 저희가 데이터를 가져와서 그걸 올리는 거기 때문에 저희가 개별 특성에 대해서 반영을 할 수가 없습니다. 저 그렇게 오류였고요. 그 밑에는 밸류맵엔 2억 1천만 원이 나왔는데 난 2억 7천만 원을 거래했다 이거 뭐냐. 제가 아까 말씀드린 케이스랑 비슷해요. 본인은 2억 7천만 원을 거래를 하셨죠. 네. 실거래가 신고는 필지별로 하게 되어 있습니다. 아, 본인은 큰 땅을 하나 사셨다고 생각하는데 알고 보니까 그 필지가 2개나 3개로 나눠져 있는 땅이 있고 있는 거. 각각의 가치를 본인이 평가해서 올리셔야 되는데 중개업하시는 분이 그냥 대충 그냥 기준 평형 가장 큰 평형에다가 신고 하나만 하시고 나머지는 그냥 뭐 누락이 될 거는 그런 케이스였어요. 그래서 조금 문제가 있지 않나요 그런 경우는? 그러니까 이거 같은 경우 지분 거래 같은 경우 저희 노출이 안 되니까 그런 케이스도 좀 있고요. 그다음에 신고를 하셨는데 국토부 실거래가에 노출이 안 되는 케이스도 있습니다. 어쨌든 저거는 본인은 2억 7천만 원이라고 한 거래라고 생각하지만 필지별로는 2억 1천만 원짜리 거래와 나머지 거래들이 있었는데 나머지는 저희가 못 찾은 뭐 아무리 찾아도 없습니다. 그러니까 뭐 대표 필지만 신고하셨다 그렇게 볼 수도 있고요. 그다음에 뭐 누락이 되셨다 그렇게 볼 수도 있고요. 그다음에 천호동 저 건물 같은 경우에는 한 개의 필지에 그러니까 한 개의 필지에 건물이 2개가 있는 거예요. 붙어서 맞벽으로. 그래서 A 건물도 전체 필지에 자기 건물만 신고하고 B 건물도 전체 필지에 자기 건물만 신고하고 이럴 경우에 대지 면적이 좀 혼돈이 있을 수가 있어요. 그렇네요. 네. 근데 저희가 개별 물건 특성을 저걸 일일이 다 찾아서 반영할 수는 없습니다. 그래서 제보가 들어오면 수정하기를 하는데 뭐 저런 개별적인 수정 사항에 대해서는 일부 오류가 있을 수 있다. 확인하셔야 될 것 같아요. 수정이 가능한 것들은 반영을. 예, 저희가 반영을 해줍니다. 그다음에 미등기
이것도 뭐 많이들 물어보시는 질문인데, 야, 니네 거 사이트에 이 거래 내역이 찍혀 있는데 왜 등기 때 보니까 없냐? 이런 케이스 굉장히 많아요. 근데 저희는 실거래가 신고일 기준, 보통 계약일 기준입니다. 계약일 기준으로 실거래가 신고를 한 다음에 잔금이 이루어지고 나서 등기를 치거든요. 그 간격이 있어요. 근데 뭐 2020년 2월 달에 신거래가 신고된 거를 오늘 등기 때 보고 야, 등기 없다고 말씀하신 경우 있거든요. 근데 잔금 치러주려면 한 두세 달, 또 사이즈 큰 거는 뭐 몇 달씩 걸리는 경우도 있고 1년씩 걸리는 케이스 되게 많거든요. 그래요? 예. 그래서 뭐 바로 신고랑 등기랑 바로 이어지진 않는다. 좀 확인을 해보셔야 된다. 그렇게 되고요. 그다음에 저희가 이거를 한번 샘플링을 해봤어요. 실제로 얼마나 거래가 등기가 얼마나 되고 있냐. 그래서 2019년 3월 달에 2018년 1월부터 3월까지 서울시에서 신고된 단독주택 3,500건을 전수조사를 했어요. 3,500건의 등기, 그때 신고된 내역들의 등기부를 다 떼봤어요. 그랬더니 6%가 미등기였어요. 1년이 지난 상태여서도. 아, 1년 지나서 예. 되게 높네요. 네, 단독주택인데도 엄사업시는 저희 더 높을 거라고 보고 있거든요. 근데 6%의 비율은 뭔지 모르죠. 당사자가 아닌 이상은. 취소가 됐을 수도 있고요. 그렇죠. 아직은 잔금이 이루어지지 않았을 경우도 있어요. 아, 그런 경우도 가능한 봐요. 뭐 전세권자가 남아있으면은 아. 전세 종료일 기준으로 할 경우 뭐 그럴 수가 있거든요. 저희도 저희 사업 살 때 계약일과 잔금일이 8개월이나 차이가 나거든요. 아, 그러니까 그래요? 예, 그러니까 전세권 종료와 맞춰서 잔금을 치다 그럴 경우에는 전세일에 맞춰서 돈을 줘야 되기 때문에 단독주택 같은 경우는 그런 케이스가 있을 수도 있고요. 물론 지번이 잘못됐거나 그럴 수도 있죠. 그래서 실제로 6% 정도가 등록이 안 돼 있더라고요. 그래서 저희가 1년이 지나서 실거래가랑 등기가 매칭이 안 된다. 그러면 저희가 내립니다. 예, 그렇게 보시면 될 것 같고요. 그래서 실거래 신고와 등기가 바로 실시간으로 연동되지는 않는다. 이건 구조적인 문제이기 때문에 그렇겠네요. 어쩔 수가 없는 문제입니다. 저희 쪽에 실거래가 정보 잘 보시다가 막상 본인 정보가 노출되면은 삭제해달라는 케이스가 굉장히 많습니다. 예민한 경우도 있고요. 저희도 고민을 많이 하는데 같은 업계 종사자로서 네. 저희가 정보를 뭐 어떤 요구에 따라서 삭제하거나 그러면 저희 회사의 조립 근간이 무너진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래서 삭제 대체는 절대 이루어지지 않고 있고요. 그다음에 많이들 착각을 하시는데 이거를 개인 정보라고 생각들 하세요. 이 가격 정보에 대해서 내 걸 내가 거래했는데 왜 니네들이 내 개인 정보를 유출시켜서 이득을 보냐라고 생각을 하시는데 이거는 부동산 가격 정보입니다. 이 가격 정보로 개인을 특정할 수가 없고요. 법률적 자문을 받았는데 이거는 개인 정보에 해당하지 않아요. 그리고 저희가 직접 수집한 정보이기 때문에 밸류맵이 소유권을 가지고 있는 정보입니다. 그래서 삭제 권한도 저희한테 있고요. 그래서 절대 삭제는 해드리지 않고 있고요. 단 한 가지 케이스가 있는데 난 실거래가 신고 안 했는데 혹은 실거래가 신고했다 취소했는데 잘못된 경우. 예, 그럴 경우에는 실거래가 신고를 취소한 경우에는 지자체에서 취소 확인증을 끊어줘요. 그러니까 저희가 실거래가 신고를 올리는 사이트이기 때문에 실거래가 신고가 취소됐으면 당연히 내려드리는 게 맞는 거고요. 그렇죠. 취소 필증이 저희한테 접수가 된 경우에는 그거는 내려드립니다. 네. 예, 그런 케이스가 있고요. 그 다음에 마지막으로 정보의 요구. 저희 쪽에서 실거래가 데이터를 통으로 달라 그러거나 특정 데이터를 요구하는 케이스가 꽤 많았어요. 아, 무료로. 무료로 돈을 많이 주면은 뭐라도. 그렇죠. 돈을 주면 저희가 고민을 해볼 텐데 그냥 뭐 데이터를 통으로 달라, 다운로드 해달라 하는데 엑셀로 받을 수 있느냐 네. 이런 문제. 근데 이건 저희가 특허를 기준해서 저희가 수집한 자료고 아직까지 데이터를 목록으로 제공하고 있지 않습니다. 그래서 그런 것들은 좀 한정적이다 그렇게 말씀을 좀 드릴게요. 네.